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식을 쓰는 방법과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직선 위에 임의에 있는 점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연습을 했어요. 괜히 몇 개만 문제 풀어보고 아까 설명했던 거 수정 잠깐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요 놈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요거인 직선 바로 쓰면 되겠죠? 바로 방향 벡터가 2하고 2,5입니다. 그러면 2분의 x-3분 5분의 y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됐니? 요 놈을 지나고 요 놈의 평행한 직선 뭘 뽑아내야 돼? 여기서 방향 벡터를 뽑아내야 됩니다. 조심할 점은 계수가 1로 작성을 해야 돼. 계수가 방향 벡터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하고 있어? 1,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보입니까? 방향 벡터 보여? 얘의 방향 벡터를 알려줬으니까 한 점 지나는 거씩 세울 수 있겠지. 요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5,0인 거. 5,0인 거. 좀 헷갈릴 수 있어. 방향 벡터 5,0이라는 것은 5,0, 1,0 똑같은 말을 하겠죠. 5,0, 1,0. 1,0은 방향 벡터가 이렇게 가는 거라겠죠. 요놈 게 평행이면서 2, 마이너스 5를 지난다. 요 점을 지나고 요렇게 되는 벡터입니다. 요렇게 되면 어떻게 썼어? y는 마이너스 5 이래 되겠네요. 됐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 두 점을 통해서 뭘 구할 거야? 방향 벡터를 구할 것이고, 요 점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요거인 직선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요 점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이렇게 된 것은 내적이 0인 걸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식이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플러스 4,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쓰면 직선의 방정식 바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써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요 놈을 지나고 요거의 평행한 직선. 근데 요 식이 뭐가 나온 거야? 얘가 뭐가 나온 거야? 법선 벡터가 나온 거야. 얘를 식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럼 방향 벡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럼 식을 바꿔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요 놈의 법선 벡터가 요 놈을 지나고 요 놈의 평행하다 하겠으니까 요 놈의 무슨 벡터? 요 놈의 법선 벡터가 요 놈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지. 요 점을 지나고 요 직선에 평행하다 했으니까 요 놈의 법선 벡터가 나왔다 이 말이야. 요 놈의 법선 벡터는 요 놈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라 이 말이지. 그래서 법선 벡터가 2,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법선 벡터 2,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면서 마이너스 3, 1을 지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우리는 방향 벡터가 나오면 방향 벡터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것이고 법선 벡터가 나오면 법선 벡터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것이다 이거죠. 뭘 이용해서? 내적을 이용해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럼 문제는 넘어갈게요. 자, 이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는데 H 좌표를 구하래요.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는데 우리는 H 좌표를 구하라. 이게 고1 때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교점을 구해냈습니다. 고1 때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교점을 구했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문제는 우리가 평면은 그렇게 풀 수가 있지만 공간은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알겠니? 그래서 벡터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림이 직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직선은 중요한 게 아니야 위치가.
뭐 기울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 공간은 우리가 그릴 수가 없잖아 실은. 공간에 기울기 자체 개념이 없으니까 그릴 수가 없어. 방향 벡터만 있을 것이고 우리는 A라는 점이 이렇게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풀 거냐면 이 A라는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이 H라는 점이 있는데 이 H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요 말이야. 근데 뭐야 얘가 수직이 되니까 우리는 이 수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고 그 수직을 이용하려면 이 H 좌표를 표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요놈을 T라 놓으면 요놈의 X좌표는 2T-2가 되고 2T-2 4T-1 이렇게 나온다고. 이러니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문제를 쓸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문자가 몇 개만 있어? 한 개만 있으니까 식 하나만 뽑아내면 되는데 뭘 이용할 거야? 수직을 이용할 거라고.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뭡니까 지금? 요놈의 방향 벡터가 나왔다 이 말이야. 요놈의 방향 벡터가 1,1라 적는 이유는 알겠지? 방향 벡터가 2,4야 1,1로 적어도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물론 연산이 어떤 게 쉬울지는 모르지만 1,2가 더 쉬울 것 같긴 해. 100%는 아니잖아 어차피. 2,4로 적어도 관계없어. 그럼 우리는 뭘 이용할 거라고? 지금 AH랑 D가 수직음을 이용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직음은 어떻게? AH랑 D랑 내적이 0인 걸 이용할 거고 AH는 누구냐면 AH는 OH에서 OA를 뺀 거. AH는 OH에서 A를 뺀 거야. 요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관계가 없지만 순서는 꽤 중요한 사실입니다. AH는 OH 빼기 OA. OH는 예고, OA는 예고 두 개를 뺐습니다. 뺐어. 2t 플러스 1 뺐습니다. 4t 3 내적 얼마? t가 1,2는 0 그래서 2t 플러스 1 내적 계산한 중입니다. 8t 6은 0에서 t값이 2분의 1이 나왔네요. t가 2분의 1 나왔으니까 요 t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h 좌표를 구할 수 있다. 2분의 1 마이너스 1 2분의 1 1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꽤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게 왜 지금 평면이니까 실은 이렇게 안 풀어도 답은 나와. 근데 우리가 공간에서는 이 방법을 꼭 풀어야 됩니다. 공간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이 좀 약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공간에서 이러한 일반화 시켜서 좌표를 설정을 하고 걔를 식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너희들이 그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안 떠오른다니까.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은 그 평행과 수직 조건을 주로 이용할 거라고. 알겠니? 이해됩니까 지금? 이런 걸 잘 이용하면 나중에 뭘 더 편하냐면 한번 시도는 해보는데 우리가 직선의 이 점을 이렇게 대칭하는 점 있잖아. 직선에 대칭하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면 요 점하고 요 점을 이 점은 하나 나왔고 직선 나왔고 대칭 이동 시켜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요 점을 뭐야 P, Q든 A, P는 놓고 요놈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고 요놈과 수직 조건을 문제를 풀었다 이 말이지. 이해되니? 근데 이 벡터를 이용하면 풀이 방법은 비슷하지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 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엄마 이해됩니까? 벡터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이거를 가지고 다음에 요걸 생각해서 한번 그때만 딱 써먹을 수 있어. 고1 때만 써먹을 수 있어. 고2 넘어가면 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됐지? 고1 때만 좀 쓸모가 있지. 고2 넘어가면 아주 큰 쓸모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죠? 다음은 요거 수정을 하고 갈게요. 자, 아까 공간에서 직선을 할 때 A가 0이면
A가 0이면 어떤 거였냐면 A가 0이면 요렇게 가는 요 벡터 있습니다. 요 벡터랑 평행한 직선은 YG 평면과 평행하다는 건 사실이야. 그리고 한 점을 이렇게 지나잖아요. 요 점을 지나잖아요. 요 점을 지나서 X는 X1을 무조건 지나면서 자, A가 0이 되면 X는 X1을 무조건 만족을 하면서 이러한 놈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0, B, C예요. 요 벡터고 우리는 이미 점 한 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리고 요 놈과 평행하는 것은 직선이 뭐 요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평행하게 되면 이 YG 평면하고 평행한 평면 위에 어떠한 직선이다 이 말이야. 이 YG 평면하고 평행한 직선은 뭐였습니까? YG 평면이 뭐였어? X는 0이었지? 됐니? 그럼 얘는 뭐야? X는 뭐시기?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YG 평면과 평행한 평면은 X는 뭐시기? 나오는 거고 그 중에 어떠한 YG 평면 위에 있는 직선 정사형시킨 그림입니다. 이게 YG 평면 위에 있는 직선 이런 소리야 따지고 보면. 공간 위에 있으면 꼭 YG 평면 위에 있지는 않지만 알겠니? B는 0, C는 0이 되면 B는 0, C는 0이 되면 A, 0, 0. 요 벡터랑 어떻게 돼? 평행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 점을 지나는 거니까 요렇게 돼서 뭐가 돼? X축과 평행한 특징을 갖고 있고 요 점을 지난다 이 말이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X값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X값은 요렇게 요놈과 평행이니까 X값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실수 이렇게 되고 대신 요점 X1, Y1, G1을 지나니까 Y는 Y1, G는 G1을 지나면서 평행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점 지나면서 요놈과 이렇게 평행이 된다. 이렇게 평행이 된다고. 이게 되니? X축이고 X의 값이 얼마?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평행이 되니까 X의 값은 전부 다이고 Y는 지정, G도 지정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공간에서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 점을 지나고 직선의 평행,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 두 점이 나오는 거. 그러겠지? 두 점이 나왔다 했으니까 우리는 두 개의 점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 방향 벡터 구할 수 있지. 방향 벡터 어떻게 한다고? 순서대로만 쓰면 됩니다. x2 x1, x1 x2 5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6분의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5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곱하면 되니까 한 점은 쉬운 점 오른쪽 걸 집어넣으면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왜냐면 질문은 이것이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진 않고요. 보통 객관식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라 이렇게 나올 거니까. 주관식이 나오더라도 선생님이 맞게 해줄 거야. 맞게 해줄 거라고. 됐습니까? 자, 두 직선이 이루는 A각의 크기는 우리는 뭘 이용할 거다? 방향 벡터를 이용하든지 법선 벡터를 이용할 건데 공간 도형은 공간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방향 벡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됐니? 이 방향 벡터가 뭐야? 1, 2, 1이고요. 하나 D1 또 하나는 D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방향 벡터만 가지고 우리는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다. 1, 2제곱 1 루트 6 6분의 1, 1 요놈 4적 1, 1 2, 2 3, 3 그러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1 마이너스 3인가요? 됐어요? 대신 요놈을 절대값
그렇게 되면 2분의 1을 하는 것은 예각의 크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만 우리는 표현할 거야. 둔각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방향 벡터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방향 자체는 의미가 없다. 됐습니까? 자, 직선과 두 직선이 수직이다. 내적. 뭐 할 거야? 요놈과 요놈이 수직. 내적이 0이고 요놈과 요놈이 수직. 내적이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공간이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다음은 평행 수직은 뭐 됐으니까. 자, 온의 방정식입니다. 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이야.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 다시 말해서 요 점이 뭐다? 요 점이 지금 P라는 자체가 되겠고 우리가 원하는 이 길이가 요 길이가 R로 지정이 됐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AP가 크기가 R이면 되겠네. A란 점은 뭐 A, B. P란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X, Y. 그럼 AP는 OP 마이너스 OA가 R이 되면 되고 OP는 얼마야? OP는 X 마이너스 X1 A Y 마이너스 B 크기는 R이고 얘 크기는 루트 이거 제곱 X 마이너스 A 제곱에 Y 마이너스 B의 제곱의 루트 값이 R이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방하고 똑같은 형태가 떨어지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다음은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 두 점이 한 점이 A 있고 한 점이 B가 있어요. 이 점을 X1, Y1 요 점이 X2, Y2 우리가 원하는 점은 P X, Y 그럼 우리 뭘 이용한다? 지름의 양 끝점을 갖고 하니까 요놈이 수직이 됨을 이용을 할 거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AP랑 BP가 수직이 되니까 내적이 0이 된다. AP, BP가 0이 된다. AP는 뭐야? OP 빼기 OA. BP는 뭐야? OP 빼기 OB. 얘가 지금 X 빼기 X1, 얘가 Y 빼기 Y1, 내적 X 빼기 X2, Y 빼기 Y2, 내적을 했더니 0. 내적을 하면 내적 X좌표를 곱하고 Y좌표를 더해서 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야. 지름 나왔을 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원방 알고 있는 식이어야 돼. 이게 이제 고1 들어가는 친구들한테는 꼭 중요한 식이 되겠고 고2 들어간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큰 중요한 식은 아닌데 여기서 나오긴 한다 이거지. 여기서 나오긴 한다. 그래서 요 상황만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임마. 자, 공간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이제. 공간에서는 뭐야? 구의 방정식이 나오겠네. 그럼 식이 똑같습니다. 식이 똑같아가지고 뭐만 달라져? 중심의 A좌표만 A, B, C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식이 X-A의 제곱 Y-B의 제곱 G-C의 제곱이 R제곱이라는 식이 나올 것이고 됐니? 구에서도 뭐가 있어?
지름의 양 끝점이 나오면 내적이 0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A를 X1, Y1, G1 B라는 점은 X2, Y2, G2 우리가 원하는 자체 P는 X, Y, G 그러면 우리 뭘 이용한다? AP 내적 BP가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할 것이고 식은 X-X1 Y-X가 아니라 X-X2 지금 내적식 바로 적고 있는 중이야. Y-Y1 Y-Y2 G-G1 G-G2 그림 그려보면 위에 있는 식하고 똑같은 폼 그 좌표 하나만 더 늘어났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원하고 구는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문제는 식은 쉽게 마무리가 돼. 문제는 식은 쉽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구를 가지고 놀라가면 이 식으로는 풀기가 좀 어렵다 이 말이 된 거야. 알겠나요? 다음은 돌아가면 이제 직선은 했고요. 자, 평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자, 평면은 어떻게 되냐면 평면에 뭐가 있는 거야? 방향 벡터가 나와야 돼. 평면은 법선 벡터가 나와야 돼. 평면은 법선 벡터가 나와야 돼. 평면은 방향 벡터란 말이 없어요. 왜 법선 벡터가 왜 중요하냐면 요 벡터랑 평행인 평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이 벡터 하나로 법선 벡터 하나로 얘랑 평행인 평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점 하나만 알려주면 게임이 끝나는 거라고. 그 조건을 두 가지 조건으로 우리는 평면을 구할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우리 평면의 결정 조건이 뭐였어? 점이 3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점 3개를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요 식에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건데 문자가 4개입니다. 문자가 4개고 점을 여기다 3점을 집어넣어가지고 풀기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 그래서 얘를 공부하기 위해서 평면이 어려워. 그래서 갖고 놀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적을 공부를 합니다.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 공부하면 외적을 공부할 거야. 외적을 공부하게 되면 이 평면을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그 외적의 쓰임새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안 배울 가능성이 높아. 됐습니까? 고등교육과정은 아니야. 근데 이제 외적을 공부해 놓으면 다음에 수학 좀 더 깊게 할 사람들은 외적 공부해 놓으면 좋아. 알겠어? 쓰임새가 많다. 이 정도 느낌만 하는 거고. 자,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우리는 이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이 식으로 온 거야. 그 중에 조금 특별한 3점을 지납니다. A, 0, 0, 0, 0, 0, B, 0, 0, C, 0.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요 그림이 꽤 많이 나오는 그림이다 이거예요. 지금 8 공간에서 하나의 공간만 쓰는 표현에서 그림을 그린 거야. 8 공간 중에 하나의 공간 A00, 0B0, 00C만 가지고 그림 그린 거야.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하지만 요놈이 어떻게 될 거냐면 평면으로 나올 거야. 이게 잘려 있어 이렇게. 아주 평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이게끔 그림만 그려놓은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요 식은 우리가 얘를 절편 방정식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직선에서 뭐가 있었어? 절편 방정식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 식이 있었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그 식이 있었잖아요. a, 0을 지나고 0, b를 지난다. 그 식입니다. 얘도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플러스 c분의 g는 1. 땡큐 하잖아요. 그러잖아. 점 3개가 주어지면 우리는 요 방정식은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얘는 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선생님이 공간 좌표를 할 때 뭘 그려야겠냐면 직육면체를 그려야겠잖아. 이해되니? 그 직육면체 중에 세 점을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하는 자르는 평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꽤 많이 나오는 평면입니다. 얘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해결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자, 세 점 지나는 평면은 방법이 없어. 일일이 대입해서 푸는 거야. 꽤 복잡해집니다. 어? 우리는 뭐가 주어지면 좋다? 법선이 주어지면 편하다. 그 다음에 절편 3개가 주어지면 구하는데 편하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점과 평면의 방정식의 거리가 있어요. 요거는 뭐 증명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평면에서 점 직선 사이 거리 구해봤지? 요거 뭐 이놈을 h라고 하면 우리는 요놈을 거리 d라고 하면 우리가 평면에서 점 직선 사이 거리 증명을 해봤어.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뭐 그 증명할 줄 알아야 돼. 누가 증명할 줄 알아야 되냐면 고2로 올라간 애들은 증명할 줄 알아야 돼. 에? 고2는 상관없어. 고2는 상관없어. 고1 올라간 애들은 증명할 줄 알아야 돼. 시험이 잘 나와. 핑크 넣겨도 잘 나오고 그걸 증명하라고 나온다고. 배점 아주 높습니다. 점 직선 사이 거리 증명하는 거에 마찬가지로 얘로 증명할 수가 있어. 증명할 수가 있어.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아까 이 점 찍는 방법 알려줬지? 평면에서 요점 찍는 방법. 요렇게 점을 찍을 거야. 점을 찍어가지고 요놈의 거리를 점과 점점 사이 거리를 구해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식정리를 짝짝 할 건데 당연히 평면에서 점 직선 사이 거리가 증명이 꽤 까다로웠어. 그럼 공간에서도 요것이 꽤 까다로운 식이 나옵니다. 알겠니? 이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대로 그냥 현재로서는 이용만 하자 이 말이고 거리식이 그렇게 어렵게 보이는 식은 아니야. 왜냐하면 평면식하고 거의 같습니다. 뭐 똑같다고 봐도 관계는 없어요. 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 똑같아요. 한 차원만 더 올라갔다 생각하면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공간 도형이 잘 이해가 안 돼. 공간 도형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평면 도형하고 방법이 똑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좀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평면 도형하고 똑같은 것이 있고 좀 다른 것이 있어. 이해되니? 자, 어떤 게 문제로서는 제일 어렵냐면 일반적인 점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것이 제일 어려워. 나보고 공간 위에 있는 점을 구하래. 되니? 그런 점 구하는 게 어렵다고. 그렇다는 것은 그 점을 좌표화 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 좌표화 시키는 연결고리를 알고 있어야 돼. 이 표현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자, 외운다가 아닙니다. 외운다가 아니라 점을 놓고 우리는 거기에 있는 소재들을 주로 이용할 건데 평행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이거야. 평행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실제 문제 풀다 보면 잘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이러한 표현 방법이 어색해서 그런다고. 어색해서 그래.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를 잘 이용을 못해서 그래. 점을 놓는 방법도 어색해서 그런다고. 근데 놓을 줄만 알면 요렇게 하는 거 맞나 싶은데 어느 정도 하다 풀다 보면 연산이 나오게 돼 있어. 연산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연산이 좀 복잡해. 좀 좌표 놔야 되니까. 알겠니? 우리는 주로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벡터의 성질,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푼다. 요 정도만 잘 판단하고 있으면 돼요. 일단은.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자, 뭐가 안 나왔냐면 자, 공간 도형에서 위치 관계가 있네요.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우리는 평면을 원래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평면을 요거랑 요거랑 이루는 각이 이렇게 있겠지. 그러겠지. 이 각은 어디에 있어? 요쪽에 있는 거지. 그러겠지.
그러면 그림을 이쪽에서 보고 그려도 관계는 없겠네. 다시 말해서 평면이 옆에서 본다는 개념은 없으시네. 평면이 요렇게 있어. 우리가 종이 두 장을 깔면 옆에서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해. 거기에 우리는 원하는 각은 요 각을 원하고 싶다 이 말이겠지.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였어? 요놈의 법선 벡터를 알고 있고 요놈의 법선 벡터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 각은 구할 수 있겠지. 요 각이 어떻게 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오케이. 평면도 평면이 이루는 각도 그냥 코사인 세타를 그냥 법선 벡터 두 개로 구할 수 있다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다 쉽잖아요. 지금 직선도 더 방향 벡터 있으면 법선 벡터 두 개 있으면 이용할 것이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석하다 보면 평면도 법선 벡터 두 개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 말이지. 그럼 두 평면의 평행과 수직은 뭘 이용할 거야? 실수배를 이용하든지. 평행이면 실수배,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평면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 이놈을 정사형 시켰지. 정사형 시켰잖아. 정사형 시켜서 요 이루는 각을 이렇게 해서 요 각을 세타 각을 구했다 이 말이겠지. 삼수선 그거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었다 이거지. 정사형 시켜서 면이 만들어지면 요놈을 가지고 우리는 각을 구했다 이 말이 되겠지. 이제는 식을 알고 있을 때는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어떤 식을 알고 있냐면 평면의 법선 벡터를 알고 있어요. 평면의 법선 벡터를 알고 있지. 직선의 방향 벡터를 알고 있냐 법선 벡터를 알고 있냐에 따라 달라. 얘를 방향 벡터를 알고 있다는 것은 요놈을 알고 있는 거라고. 요놈을 알고 있지. 그러면 이루는 각을 구하러 가면 우리는 요 각을 구해지는데 요 각이 얼마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 누구하고 누구를 이용할 거야?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를 이용하면 코사인 세타가 구해지는 게 아니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두 개의 하나는 방향 벡터고 하나는 법선 벡터의 내적과 크기를 이용해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한다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이놈은 사인 세타가 구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안 외워도 돼. 대신 그림적 상황만 이해하면 됩니다. 되니? 근데 그림에서 직선의 방향 벡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올 수 있어? 법선 벡터가 나올 수도 있지. 법선 벡터는 어디 있냐면 법선 벡터가 지금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있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있는 거지. 그럼 여가 수직이고. 그러면 우리는 요 벡터와 요 벡터의 요각이 구해지는 거네. 요각은 요놈이 90도니까 요각하고 요놈이 똑같아져서 요 크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세타각이 된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직선의 법선 벡터가 나오고 평면의 법선 벡터가 나오면 우리는 바로 코사인 세타 값은 구할 수 있겠다 이거지. 얘는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고 얘는 법선과 법선일 때.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얘는 법선 벡터 두 개로 그냥 구해낼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고? 그림적 상황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좋다 이거지. 됐어요? 헷갈릴 게 딱 그것밖에 없지. 직선과 평면이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가 나왔을 때는 코사인 세타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을 구한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린 이루는 각을 구해야 된다. 사인 세타 값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은 이제 다 끝났고 실제 여러분 다 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는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 몇 개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평면. 점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나왔습니다. 점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나왔어. 뭐 기본식이야. 점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나왔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플러스 4y 플러스 2 1g 플러스 1은 0 끝. 이 되니? 법선 벡터가 나왔고 한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 점을 지나고 요 평면에 평행한 거. 요 평면에 평행하다는 말은 뭐가 똑같겠어? 법선 벡터가 똑같겠지. 평행한 평면이니까 법선 벡터가 똑같이 사용되겠지. 그럼 똑같은 풀이가 되고 얘는 뭐야?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공식 절편 방정식 세울 수 있겠지. 됐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뭐 또 이제 해결이 가능하냐? 요 점에서 저기 3엔체잖아. 삼각뿔이잖아. 3엔체잖아. 3엔체 저기에서 여기까지의 뭘 구할 수 있다? 높이를 구할 때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예전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요놈을 삼수선을 그었습니다. 삼수선을 그었어. 수선을 긋고 수선을 긋다 보니까 수직이 돼서 요 평면이 나옵니다. 요 평면이 나와. 요 평면에 다시 높이를 구합니다. 알겠니? 요렇게 해서 구하든지 부피로 구하든지 이렇게 했어요. 부피로. 요 부피는 뭐야? 직육면체의 부피에 잘랐잖아. 6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높이를 구할 수 있었어. 이제는 뭘로 구할 수 있어? 점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잖아. 이게 h라고 하면 h가 거리 루트 a분의 1의 제곱 b분의 1의 제곱 c분의 1의 제곱 했다가 000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식을 그냥 폼 그대로 썼어. 실제 계산은 요놈을 좀 더 편안하게 정리를 해서 계산하는 게 낫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 너무 쉽게 x 3분의 x 마이너스 1분의 y 2분의 g가 1 됐니? 그럼 요 식을 뭐 이렇게 써놔도 되겠지만 아마 정리해서 써놓으면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3은 6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원점과의 거리 d를 구하라고 하면 뭐 높이라 적을까요? d라 적을게요. d는 루트 2의 제곱 6의 제곱 3의 제곱분의 6 이렇게 하면 거리 d가 평면까지 0,0에서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 우리가 현재는 어떻게 구했지?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 중에 한 점 찍어가지고 거리 구하면 된다겠지. 얘도 한 점 찍어가지고 거리 구하면 됩니다. 쉬운 점 하나만 찾으면 돼. 0 1 0 찾았네. 0 1 0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되겠지. 됐지? 자, 점 A에서 AP 절대값. 자, 절대값은 벡터에서는 일단은 길이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지? 우리가 이제 점 자체가 A란 점은 한 점은 고정이고 P란 점은 아직은 모르는 점이잖아. 한 점 고정 거리가 나왔다. 뭐다? 1
9다 판단하는 거야. 어? 한 점 거리가 일정하다. 원 평면에서는 원, 공간에서는 9. 되니?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을 세워라. 나왔고 반지름 5다씩 세워라 이 말이겠고. 두 점의 양 지름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 세우면 되겠지? 자, 두 점 C라는 점이 있고요. 하나 P라는 점이 있어요. 이 위치 벡터를 각각 C랑 P랑 놨어요. C는 고정점이고 P는 움직이는 점이야. 근데 뺐지. 뺐다는 말은 거리를 의미하고 있어. 조식이 CP를 말하고 있다고. 되니 거리가 루트 11이다. 뭘 말해주고 있다? 원, 9 요놈을 말하고 있다고. P가 나타낸 도형은 현재 9이다 이 말이야. 되니 그러면 우리는 P가 나타내는 자치는 9일 거고 이 9 위에 A란 점이 있어요. 9 위에 A란 점이 있어. 이 점에서 접하는 평면 이걸 구하래요. 와,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상상이 안 됐다 이 말이야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상상이 된다 이 말이지. 우리 뭘 알아낸다? 법선 벡터를 알아내면 된다 이거지. 평면은 법선 벡터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평면은 법선 벡터만 알아내면 되니까 법선 벡터가 이렇게 가면 법선 벡터가 되겠잖아. C로 가면 법선 벡터가 되겠지. 9가 이렇게 평면에 접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접점이 있을 거 중심이 있을 것이니까 연결하면 그게 법선 벡터가 되는 거지. H가 지금 AC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AC는 어디 있어? A가 지금 1, 2이고 C가 저렇게 있으니까 C에서 A를 빼면 되겠지. AC, OC에서 얘를 빼면 된다. 그러면 이놈이 2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C에서 A를 뺐어. 2에서 1, 이거서 마이너스 3, 요놈에서 마이너스 1. 요놈이 법선 벡터고 어디를 점을 지났어? A라는 점을 지났으니까 우리는 끝났어. 1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제곱 마이너스 3에 뭐하고 있어? 평면을 구하고 있지? 1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g 마이너스 2는 0 하며 우리가 원하는 평면 방정식이 그냥 쉽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쉽다 이거죠. 생각보다 쉬워. 근데 대신 식을 갖고 이 나중에는 이제 문제를 갖고 놀아라는 문제가 나와 이제. 그때는 어렵다고.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좌표로 넘어가면 힘들어져.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를 갖고 노는 건 쉽다고. 근데 그거를 내가 벡터를 하나 찾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벡터를 찾으려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찍어야 돼. 평면 위에 점을 찍어야 된다고. 되니? 그 점을 찍을 때 좌표화 시키는 그 작업이 제일 어려운 거야. 그 연결고리가 선생님이 연결고리가 얘하고 얘다 이거지. 그 연결고리가 얘고요. 이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연결고리가 지금 직선에서는 요식입니다. 요식이다 이거야. 요식 또는 요놈을 t라 놓고 넘어간다 이 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평면이 이루는 각 법선 벡터로 구할 수 있다고 했지. 자, 얘는 뭐야? 그림을 이해한다고 해. 좌표공의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 평면은 법선 벡터가 있고 직선은 방향 벡터가 있는데 그 각을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루는 각이 세타 각이 아닌 거였어. 됐습니까? 계산하면 사인 세타 값이 나오더라 이거지. 사인 세타 구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 말이지. 됐습니까? 자, 14번은 이루는 각이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게 그냥 코사인 세타로 바로 갈 거냐, 이루는 각이 약간 틀어져서 나올 거냐, 요 차이인데, 이제 요거는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있어. 있긴 있겠지. 평면하고 직선이 만날 수 있잖아. 평행할 수도 있지만 만날 수 있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그렇지? 그럼 요렇게 가야 돼. 둘 중에 하나 가야지.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일반적인 점을 평면 위로 올릴 것이냐, 평면 위에 있는 일반적인 점을 직선 위에 올릴 것이냐, 요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겠지? 근데 우리는 일단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얘를 t라 넣으면 일반적인 점을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이게 직선 위의 일반적인 점이라고. 요 놈을 어디다가 평면에다가 대입만 시키면 끝이다고. 요건 쉬워. 되니? 여기까지는 쉽잖아. 일반적인 점 찾은 거에 평면 위에 일반적인 점을 찾기가 조금 어렵다고. 평면 위에 있는 일반점 찾기가 좀 어렵다고. 그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과제는 B까지만 하겠습니다. B. 그 다음 단원 스텝 B까지. 그림 많이 생각해보고 표현해봐야 풀 수 있어요. 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